자, 드디어 들어갑니다. 정말 요청 많았던 이야기고 시리즈물인데 내 친구는 귀인이고 그 박보 살 때도 그렇고 상주할머니 때도 그랬고 이거 매번 이거 해달라고 얘기가 항상 있었어요. 예, 내 친구는 귀인, 귀신 보는 친구 요거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글일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되고요. 어떤 시리즈물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는 귀인, 귀신 보는 친구. 안녕하세요. 늦비에 올라가는 불쾌지수에 날로 짜증만 늘어가는 여자예요. 직장에서 톡 보는 낙으로 살았는데 어제 잘 다니던 직장에서 킬당하고 시간 남아 돌아 심심해서 오싹한 친구에게 한번 할까 합니다. 혹시라도 볼지 모르는 나 모함한 김대리 복수할 거야. 뭐가 있었나 보네 직장에서. 나는 친구를 평소에 귀인이라고 부름. 귀인은 살면서 한번 만날까 말까한 귀인 사람을 뜻하지만 나는 그래서 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보는 사람이라서 귀인이라고 부름. 귀인이 그 귀인이 아니구나. 다른 귀인이네요. 귀신 보는 인간 귀인. 자, 그래서 워밍업 귀인, 광인, 남인, 다 나 혼자만 부르는 별명임. 이렇게 넷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임. 찹쌀떡과 여시 풍년이라는 바야흐로 2007년 11월 수능 직전. 남인을 제외하고 귀인, 광인, 나는 대학 진학이 아니라 취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수능은 딴 나라 얘기였음. 남인네는 언니가 2명 있는데 큰언니, 둘째 언니, 스카이중 택2. 그래서 그런지 남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음. 고로 남인에게 언니들은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였음. 근데 어느 날 저녁밥 먹고 동네에서 나 홀로 운동회를 열고 있는데 귀인한테 전화가 오는 거임. 받자마자 대뜸 야, 너 남인 부모님이나 언니들 전화번호 아냐? 고 빽 소리를 지르는 거임. 내가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도 내 말은 귓등으로 듣고 다짜고짜 지금 남인네 쪽으로 갈 테니까 너도 와 라는 거임. 나는 개꿈이네 어쩌네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는데 귀인은 그냥 빨리 가! 라며 폭풍 카리스마를 뿜었음. 엄청 진지한 귀인에게 장난 따윈 없어 보였음. 자꾸 다그치는 귀인 때문에 괜히 내 심장은 쿵쾅거렸음. 일단 귀인한테 남인네 큰언니 번호를 알려주고 나도 남인한테 전화를 검. 신호만 갈 뿐 전화 연결이 안 된다 함. 이상하다 싶어서 귀인에게 전화를 검. 고객님 통화 중. 2차로 걸음. 또 고객님 통화 중. 남인네 큰언니한테 검. 고객님 통화 중. 당장 남인네로 향했음. 난 내 눈으로 확인 안 하면 안 믿는 에이 설마 하는 무디네라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음. 우리 집에서 남인네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걸림. 남인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아파트 동이 남인네 동인데 그 앞에 구급차가 보임. 들것을 들고 남인네 아파트 동으로 들어감. 잠시 뒤 남인네 큰언니가 오열하면서 들것에 누굴 싣고 함께 구급차에 탐. 나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음. 온몸으로 실감하고 너무 떨려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음. 마침 바로 귀인이 탄 택시가 들어오고 귀인이 내림. 귀인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었음. 울음이 그치자마자 귀인 남인이 지 방에서 목 매다른 것 같아. 듣자마자 난 또 통곡을 했음. 친구인데 살자한 거야? 귀인이 잘라고 누웠는데 누가 자기를 쿡쿡 찌르는 느낌이 났다함. 눈도 안 떠지고 몸도 움직여지지 않았다함. 근데 누가 귓속말 하듯 귀에 대고 시저리 쇼이징자이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려고 집중했더니 어떤 여자가 자꾸 남인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길래 더 귀를 기울였더니 려줘, 살려줘, 우리 땡땡이 살려줘 라고 선명하게 한번 들리고는 눈이 번쩍 떠졌다. 바로 남인한테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되자 남인네 큰언니랑 친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임. 귀인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면서 남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감. 다행히 남인은 무사했고 나 보자마자 배고프댔음. 자기가 미쳤었나 보다고 죽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는데 수능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충동적인 짓이었다고 했음. 와... 무엇보다 그 이후로 남인네 가족들은 귀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함. 그날로 남인네 큰언니를 귀인에게 빼앗김. 그리고 나중에 남인이 멋지게 대학에 합격 후 들려준 얘기로는 아마 귀인에게 들린 여자 목소리는 자기 친엄마일 수도 있다 했음. 친엄마라니? 지금 계신 엄마는 정성과 사랑으로 길러주신 엄마고 사실 남인은 낳아주신 분은 따로 계셨고 남인이 2살 땐가 돌아가셨다고. 복잡한 남인네 가족사가 있음. 그 말에 나와 광희는 소름 끼치고 믿기 힘들었지만 귀인은 아무 말도 안 했음. 아무튼 지금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라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남인이 그때 조금만 더 늦어 잘못됐더라면 지금 남인이 살아있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침. 남인은 이 일 이후로 귀인이 지나가다 밟은 똥도 약이라면 먹을 애로 변함. 우연이든 아니든 귀인 때문에 남인이 산 건 확실함. 남인 집에 아무도 없이 남인 혼자였고 큰언니도 그날은 원래 외박 일정 수행 중이었는데 귀인 전화 받고 달려간 거니까. 근데 이건 귀인에 대한 워밍업일 뿐 점집에 무당 아줌마 사건이랑
작년 여름에 놀러가서 만난 남자아이 얘기까지 써버릴라 했는데 남인 얘기가 너무 길어졌음. 앞으로 내가 늦더위에 소름 돋는 얘기로 뒷북 제대로 때려주겠음. 나 해고당해서 시간 많은 여자라. 반응이 좋던 나쁘던 끊임없이 야무지게 써야지. 난 시간 많은 여자니깐. 아참, 김대리 복수할 거야. 하면서 1편이 끝났습니다. 야, 워밍업 얘기인데 첫 편부터 뭔가 좀 살짝 충격을 주는 그 사건이 있었네. 근데 도대체 김대리랑은 무슨 원한이 있길래 마지막에도 김대리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끝났을까요? 나중에 뭐 얘기가 나오겠죠. 뭔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네, 잘은 모르지만. 내 친구는 귀신 보던 친구 2탄. 안녕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열무김치에 한 뚝배기 한 여자입니다. 아침이 너무 여유롭네요. 여러분, 직장은 소중한 거예요. 사무실에서 네이트 훔쳐보시다 걸리면 안 돼요. 귀인은 고등학교 때 알게 된 나의 소중한 친구임. 지금은 귀인의 능력을 200% 지지하고 믿지만 귀인의 능력을 처음 알았을 때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많이 힘들었음. 님들 입장에서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임. 이응. 아, 내 친구가 귀신을 보는구나? 이응. 오키, 이해 갔음. 님들은 바로 수긍할 것 같음? 그렇지 않죠. 나 귀신 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소리 하네 이러겠죠. 안 믿지. 무당과의 기싸움 전반전. 이건 2008년 9월에 있었던 일임. 내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게 내 생일 해먹기 얼마 전이었음. 1편에서 말했길 남인 빼고 귀인, 광인, 나는 대학 진학 말고 취업이 목표였음. 귀인과 광인은 졸업 후 뭐뭐를 할 것이다에 뚜렷한 계획이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음. 본격적으로 난 뭣도 없다고 느낀 게 그해 3월 4월쯤? 친구들 모두 각자 일에 열심일 때 난 집에서 이리 빈둥 저리 빈둥 지식년이랑 데이트에 신나게 댓글이나 달고 있었음. 악플 따윈 개나 줘 멍멍. 또 때마침 살도 무지무지 불어서 난 더 비참했었음. 그런 내가 너무 많이 한심했음. 당연히 고졸밖에 못한 난 남들보다 취업이 배로 어려웠고 그것보다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음. 맨날 답답하고 꿍해 있던 내가 취해 보였는지 사촌 언니가 야, 네 친구 뒀다 뭐하냐? 잠깐 딴 길로 새겼음. 우리 사촌 언니도 귀인의 절대적인 지지자 중 한 사람임. 옛날에 사촌 언니가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가 집안 사정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없었음. 맨날 헤어진다고 울고 했는데 뭐 헤어지지도 못하고 보는 애가 답답해서 내 오지랖으로 귀인을 만나게 해줬음. 그때 귀인이 우리 언니랑 어색하게 인사 나누고 건넨 첫 마디가 헤어지지 마세요. 뱃속의 아가는 어쩌려고요. 처음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했다고? 연병. 순간 나는 아웃사이더가 되고 언니는 어느새 귀인 옆에 찰싹 붙어서 어머 더더 말해보라고 보챘음. 귀인 말씀이 헤어질 운명도 아니라서 조물주가 선수쳤네요.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레슨. 그니까 조물주는 아기를 선물하는 존재인데 헤어지면 안 되니까 언니한테 임신을 시킨 거래나 뭐래나. 그 이후로 그 남자가 지금의 형부임. 진짜 내가 봐도 형부는 그때 완전 찌질했던 폭탄이었는데 지금은 동대문 옷 도매 사장임. 순풍순풍 애도 둘이나 키움. 당시 언니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언니 혼자만 알고 있었다 함. 심지어 형부도 몰랐었음. 내 친구 이 정도 스펙 있는 사람임. 난 지금도 귀인의 능력을 겪을 때마다 내가 꿈꾸는 것 같음.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촌 언니는 귀인은 아냐고 뭘 하냐며 날 들들 볶음. 근데 나도 귀인에게 내 속마음 안 보여줬던 건 아님. 귀인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지만 숨기지도 않음. 그래서 난 제일 먼저 답답하다고 귀인에게 고민을 꺼냈었음. 근데 이 귀인이 대꾸조차 안 해줬음. 내가 나 취업은 언제쯤 될까? 물어보면 기다려. 우스갯소리로 나 재수해서 대학 갈까? 하면 기다려. 아니 내가 무슨 훈련받은 개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음. 그럼 무당한테나 가보던가. 사촌 언니가 무심결에 흘린 말이 내 귓구멍을 넘어 달팽이관에 꽂혔음. 문제는 점집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한 까막눈이었음. 인터넷도 검색하고 소문도 듣고 어찌어찌해서 찾아간 곳이 죽는 날짜와 시간도 맞춘다는 용한 무당이었음. 근데 막 20살 된 여자애가 혼자 점집을 간다는 건 너무나 두려웠음. 그래서 난 광인을 꼬심. 광인은 정신줄과 함께 겁도 잃어버린 멋진 친구였음. 광인은 복싱을 됐음. 암튼 근육이 장난 아닌 마음만 여자인 광인을 얻은 나는 언제 쫄았냐는 듯 그 점집으로 갔음. 점집에 들어갔더니 밖에서 접수 보는 아주머니도 따로 있고 역시 유명한 데는 달랐음. 근데 TV나 영화에 보던 거랑은 틀렸음. 테마가 없어. 테마가. 엉덩이가 빠지근해지는 30분이란 기다림 끝에 무당님이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갔음. 점집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향냄새가 너무 진함. 절에서 나는 향냄새랑은 틀린 것 같았음. 그리고 무당님이 너무 온화하게 생기심. 난 TV에서 봤던 것처럼
것처럼 눈 쫙 째지고 빨간 루즈 바르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다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줌마 같았음. 밖에서 접수 보는 아줌마가 더 무섭게 생김. 방금까지 쫄았던 내가 우스워서 빳빳했던 목에 힘을 빼는 여유까지 부렸음. 그때 광인 핸드폰 벨이 징글나게 울림. 광인이 어이구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데 나 그 순간 다시 목이 빳빳해졌음. 왜냐면 그 착해 보였던 무당 아줌마 눈이 날카로워져 광인이 나가는 동선을 따라가고 있는 걸 봤음. 광인이 나가서 문을 닫자마자 무당 아줌마가 고개를 팍 돌리더니 시선이 나한테 꽂힘. 난 본의 아니게 그 무당과 눈이 마주쳤음. 내가 심장이 좀 더 약했으면 나 심장마비로 삐뽀삐뽀 탔을 거임. 나는 급 무건수행을 했음. 근데 무당님은 내가 만만한 걸 척 보고 아신 건지 뚫어져라 나를 보고 계셨음. 그때 내가 흘린 땀방울들을 잊을 수 없음. 얼마 지나서 광인이 들어왔음. 무당 방금 전화한 애 누구냐? 광인 친구요. 친구 누구? 그냥 친구인데 신기하네. 나 저 이제 점점 볼 수 있을까요? 무당 네가 보려고? 네. 너는 안 돼. 왜 안 돼요? 넌 들추면 안 되는 상이야. 예? 그냥 기다려. 귀인과 똑같은 말을 하는 무당 아줌마. 그것보다 너 방금 전화 왔던 친구 좀 지금 오라 해봐. 귀인한테 전화 왔나 보다. 난 그때도 눈치는 개똥바람 바꿔먹는 애였음. 그래서 오늘날 김대리가 놓은 덫에 걸렸나 봄. 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니 누구랑 전화했는데? 귀인. 광인은 기독교임. 나랑 남인처럼 귀인의 능력을 열혈하게 믿진 않지만 그렇다고 지 눈으로 확인한 귀인의 능력을 부정하지도 않음. 또 광인은 가끔 내게 오빠 같은 그런 여자친구임. 별명에서 말하듯 정신줄도 낮지만 겁도 없음. 그런 광인이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음. 그냥 광인 얼굴에는 나 지금 개쫄았음. 무당 아줌마의 성화에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귀인에게 전화를 걸었음. 나 완전 무서웠음.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아도 오줌은 안 나오는데 바지 올리면 또 오줌 마려운 그런 기분?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서웠음. 저 무당이 그렇게 용하다고 소문이 났더만 어떻게 전화만으로 귀인을 알아본 건지 절대 이해가 안 갔음. 우린 귀인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정 설명하고 위치를 알려줬음. 귀인은 별말 안 하고 흔쾌히 와주겠다고 했음. 나 같으면 성질내고 당황하고 겁부터 먹었을 건데 귀인은 좀 섬뜩할 정도로 침착해 보였음. 그러고 1시간? 좀 안 돼서 귀인이 도착했음. 나랑 광인은 대역죄인이 된 불편한 마음으로 귀인을 맞이했었음. 글이 또 너무 길어졌음. 예전 일 다시 떠올리면서 쓰지만 내 친구지만 귀인은 좀 무서움. 그치만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면 저 오늘 면접 보러 가걸랑요. 김대리 넌 내가 잡는다 하면서 2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김대리 뭘까요? 궁금하다. 마지막 엔딩에 항상 김대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일한지 궁금하네. 내 친구는 귀인, 귀신 보는 친구 2-1탄. 안녕하세요. 그래요, 접니다. 난 안 될 년인가봐요. 갑자기 면접 캔슬이 뭘 뜻하죠? 어우 속상해. 혹시 김대리의 저주? 아무튼 밥도 든든하게 해치웠겠다. 어디 한번 달려볼까요? 고고고. 무당과의 기싸움 후반전. 그러고 1시간? 좀 안 돼서 귀인이 도착했음. 나랑 광인은 대역죄인이 된 불편한 마음으로 귀인을 맞이했었음. 난 어릴 때부터 눈치는 없어도 코치는 남달랐음. 귀인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빨리 땡땡아 미안해. 귀인은 특유의 시크함으로 괜찮다는 말은 개똥. 날 쌩까고 그냥 들어갔음. 방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무당 아줌마와 귀인이 마주보고 앉았음. 나랑 광인은 귀인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져 앉았음.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온화하고 착해 보였던 무당 아줌마는 어디로 가고 귀인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거임. 더 무서운 건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무당 아줌마에게 고작 20살밖에 안 된 귀인은 전혀 뒤지는 기색도 없었음. 내가 귀인 대단한 건 알고 있었지만 무당인데? 용하다는데? 죽는 날짜도 맞춘다잖아. 한참의 침묵을 깬 건 귀인이었음. 내림받은 지 얼마 안 됐네요. 쉣 무서워. 또 거기에 무당 아줌마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맛깔나는 양념치듯 역시 신기해 당돌해 라고 받아치는 거임. 아마 짧은 내 생각으로 초반 기싸움 같았음. 그때 나 너무 쫄아서 112에 신고하고 싶었음. 무당 얘기 꺼냈던 사촌 언니가 그렇게 미웠음. 아니 싫었음. 그냥 이 순간이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음. 나 지금 그때 흥분이 되살아남. 무당 어린 놈의 기집애가 신기하다 신기해. 귀인 그 말 말고요. 얘 사주 풀었어요? 얘는 참고로 나임. 무당 네가 더 잘 알면서 그걸 묻냐? 둘이 나를 가지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에 많이 답답하고 궁금했지만 당장이라도 왜 하고 질문하고 싶었지만 너무 지나친 호기심은 화를 부르기에 나 그냥 꾹 참고 가만히 있었음. 그렇게 한참은 별 건덕지 없는 얘기만 오고 가다가 귀인 근데요 아줌마 용하다면서 무당 맞아요? 무당 뭐? 아니 신을 모시려면 제대로 모셔야지.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잡기가 많아요? 연병 님들 혹시 그 얘기 암?
기가 너무 센 사람은 점집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 점집에 있는 무당보다 기가 센 사람이 점집에 잘못 가면 모시는 신이 센 사람한테 갈아탄다. 아 진짜로? 아니 내림을 받았는데 그걸 이동을 한다고? 근데 기가 너무 약한 사람이 점집에 가면 잡기가 갈아탄다. 아우 씨. 잡기가 갈아타면 병명 없이 아프고 일생생활을 할 수 없고 정신병으로 나타난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마치 짠 것처럼 갑자기 광인이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고 방을 빙빙 도는 거임. 무당 아줌마는 밖에 계시던 보조 아줌마를 부르면서 광인을 데리고 나가라 했음. 보조 아줌마가 광인을 끌고 퇴장했음. 그리고 무당 아줌마가 나한테 오만상을 지으면서 소리쳤음. 넌 무슨 저렇게 기가 빠진 애를 데리고 왔어? 저기요? 난 당신들과 다른 일반인인데 내가 뭘 알겠다고 나한테 화를 내시는지 따지고 싶었지만 님들 이제 알자는? 나 그럴 배짱도 없는 여자란 거. 그리고 무당 아줌마는 본격적으로 귀인에게 협상을 시도했음. 너도 남의 사주나 보고 기론이나 터줘야 하는데 어쩔 거냐? 귀인은 그 말에 골똘히 생각하더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랬음. 중간에 무당 아줌마가 나보고 자꾸 나가라고 했지만 난 귀인에게 길 잃고 비 맞은 강아지 눈으로 내보내지 마삼 하고 텔레파시 보냈음. 귀인은 금방 갈 거니까 냅두라고. 아줌마가 나 나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음. 귀인, 지금 나 내림받으라고 불렀어요? 무당, 나도 원래 남의 사주 파보는 사람 아니었어. 근데 어쩌겠냐, 우리들 팔자라는 게. 아줌마는 말을 더 이어가려 했는데 귀인이 말을 잘라먹음. 근데요, 제 걱정 말고 신당 걱정 좀 하셔야겠네요. 애군대로 오는 사람들 다 씌고 가겠네. 그리고 아줌마 죽은 아들 있죠? 무당, 뭐? 귀인, 자기 아들이 잡기로 떠도는데 그거부터는 어떻게 해줘요? 울렁거려 죽겠네 진짜. 귀인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에 무당 아줌마는 갑자기 본물 터지듯 엉엉 우시는 거임. 우는 것도 무서웠어. 우리 아들 어딨냐면서, 우리 아들 정말 보이냐면서. 맞음, 그랬음. 무당 아줌마가 귀인을 부른 진짜 이유는 죽은 아들의 존재를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음. 아들은 1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함. 아들이 죽자 갑자기 몸이 이리저리 아프고, 그니까 흔히 말하는 무병이 왔다함. 무당 아줌마 고모님이 무당이었는데 고모님을 통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림을 받았다함. 내림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자꾸 아들이 왔다 간 것 같고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함. 근데 아무리 용한 무당이어도 계시를 전해주거나 애군을 막고 길조를 터주는 일은 해도 하늘에서 받은 능력 아니면 직접적으로 영가를 보는 건 할 수 없다 했음. 근데 우리의 귀인은 하늘에서 받은 능력자라 했음. 나랑 광인이 처음 방에 들어설 때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데 우리한테 귀인의 기가 묻어 있었대요. 광인의 핸드폰으로 느껴지는 전파에 귀인이 제대로 느껴졌다. 계속 무섭게만 봤던 무당 아줌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우는 걸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음. 귀인은 아줌마에게 아드님 여기 있으니 아줌마 식대로 편한 대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트 뿅뿅 간지 좔좔 흐르는 영화 속 명대사 뺨치는 말을 했음. 아줌마는 계속 고맙다고 하셨음. 그렇게 무섭던 무당 아줌마의 눈은 귀인에게 무한한 존경으로 바뀌었음. 그리고 자기가 도움받을 일이 생기면 언제든 꼭 오라 했음. 물론 나 말고 귀인한테. 그리고 우리는 나왔음. 광인은 밖에 나오자 숨통이 트인다며 살 것 같다 했음. 광인, 너 기가 나보다 약한 거임? 여자가 꼴에 시덥잖은 근육만 키워대고 복싱 때려치라. 근데 감히 택시 잡을 때까지 귀인에게 말을 못 붙이겠는 거임. 내가 귀인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닌데 어쨌든 무당보다 센 거 아님? 그냥 이래저래 무사히 끝난 건 다행인데 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몇 번이고 물어봤지만 귀인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 너무나도 단호해서 그냥 닥치고 깨갱했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 기다린 끝에 귀인이 나한테 먼저 말을 해줬음. 귀인이 말하길 당시 나한테 9수라는 게 껴있었다. 그게 뭔 말이고 하니 해가 바뀌어서 20살이 된 사람은 20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진 18세임. 20살 생일이 지나야 만으로 19세가 되는 거임. 근데 나는 앞전에 말했듯 생일이 9월임. 내가 무당을 찾아간 게 9월 생일 전임. 9수는 나이에 9자가 낀 건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9수에 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나임. 그렇다고 9수에 꼈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함. 근데 마침 나는 9수에 가족 중 한 사람이 3제까지 껴서 암튼 그냥 2008년은 버리는 년이고 망하기로 되었던 팔자였다. 거기서 사주까지 까보면 살이란 살은 다 껴서 죽을 수도 있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었네. 이 일 있고 그 뒤로 난 지나가는 똥도 먹을 수 있는 남인보다 더더더더더더 충견이 됨. 귀인에 대해서 막간의 팁을 드리면 방송에서 귀신 보는 것 때문에 출연 제의도 들어왔었음. 근데 귀인은 숨기지도 않지만 과시하지도 않아서 거절했었음. 솔직히 나는 귀인을 만난 거에 너무나도 감사함. 귀신이란 존재는 물론 우리한테 공포의 대상이지만 귀인이 그러는데 자기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들도 한때는 사람이었고 귀신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역시 사람이랬음. 뭐 그렇게 친근하게 말해주니까 나도 덜 무섭긴 개똥. 난 아직 점점. 아시겠지만 난 시간이 참 널널해진 여자라서 짬날 때마다 귀인 얘기를 터트려줄 거임. 님들이 귀인 같은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음. 귀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특별한 친구를 둔 나의 바램임. 참 아직 이야기의 끝은 요게 다가 아니지롱. 여름에 놀러갔을 때 봤던 아이 이야기도 난리 나지롱. 암튼 나 또 배고픔. 밥 좀 흡수해야겠음. 어머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시원하게 읽으삼. 김대리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하면서 내 친구는 귀신 보는 친구 2-1탄이 끝났습니다. 역시나 또 엔딩에 김대리가 나왔고요. 계속 나올 건가 보네. 삼재가 꼈다, 아홉수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기는 하잖아요 살면서. 이때 당시에는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해였구나. 그래서 이제 뭘 물어봐도 시시한 거고, 심지어 찾아간 무당도 그냥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거였군. 내 친구는 귀신 보는 친구 3탄. 안녕하세요. 님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네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니 달력에 X자 표시하면서까지 기다렸었는데 전 요즘 매일매일이 토요일 같군요. 정말 내내 비나 와버려라. 그리고 김대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참 훈훈하군요. 김대리 똥만한 놈 스토리는 복수 좀 하고요. 내가 김대리한테 복수한다는 거 장난인 줄 아셨던 분들은 절로 가. 글 쓰는 솜씨에 칭찬해주시는 분들 복 먹을래요? 난 학교 다닐 때 100일장 날이면 벌 청소했던 여자라서 감개무량하네요. 아씨 눈물. 아 그리고 20살 어떤 분이 월요일날 점집에 가신다던데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너무 이른 나이부터 점집 다니면 좋은 거 없대요. 어차피 그 나이에 보는 건 다 안 맞아요. 내후년쯤 신수나 보러 가세요. 뭐 결정은 님 자유지만. 아 맞아 크크. 귀인처럼 판에서 특별하시다는 분들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나도 궁금해서 예전에 귀인한테 말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귀인이 뭐라 그랬게요? 나대지마. 아 알았어. 출발. 여름여행. 바야흐로 작년 여름 나랑 광희는 운전면허를 따기로 했음. 난 마음만 잘 먹는 사람이라 진작에 때려쳤지만 우리의 멋진 광인 딴 거임. 그것도 1종. 지네 체육관 스타렉스 때문에 1종 따심. 뭐 같지만 멋지다. 지금까지 내 글을 잘 읽으신 님들은 아실 거임. 광인은 복싱을 함. 광인은 부친이 복싱 체육관을 광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운영하신 결과물임. 광인이 키는 딱 달만 해도 겁도 없지 맷집도 좋음. 내가 얘를 광인이라 부른 게 된 것도 링 위에서 잽질하는 걸 봤을 때부터임. 광인네 부친은 본인이 못다 꾼 꿈을 외동딸인 광인에게 꾸려 하심. 찬란하심. 어쨌든 광인이 면허를 땀. 매미가 꽥꽥 울던 여름이 옴. 광인이랑 나는 귀인과 남인을 데리고 여름 여행을 떠나기로 함. 그렇게 우리는 광인네 체육관 스타렉스를 타고 떠남. 우린 물 반, 사람 반이라는 유명한 바다 같은데 안 감. 그랬으면 스타렉스 타고 가지도 않았음. 목적지도 없음. 여자끼리만 감. 광인의 놀라운 운전 실력. 정말 낭만적이지 않음? 하지만 님들 어딜 가시든 목적지는 확실히 정하고 모르는 곳은 가지 말길 바람. 우리는 2009 무한도전 유행가에 몸을 맡기며 들뜬 마음으로 1차 강원도로 달렸음. 강원도에서 운전해신 분들은 아실 거임. 죄다 꼬부랑길이고 그 길이 그 길같이 헷갈림. 광인이 여자치고 타고난 드라이버라지만 그건 아는 길에서만 통했음. 디디. 초행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임. 광인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함. 진짜 표지판만 보고 가면 되지 왜 길을 잃어. 왜? 광인. 야 이 도라이야 그럼 네가 운전하든가. 그럼 후진해. 광인. 후진하다가 뒤에 오는 차랑 박아서 황천길 밟고 싶은가 배? 남인. 잠깐만 노래 꺼. 그렇게 유재석고 재석고는 고 한번 제대로 못하고 꺼졌음. 음악을 끄니까 순간 싸해졌음. 신경 와서 몰랐는데 날까지 어둑어둑해졌음. 왜 소리 질러. 그러자 남인이 직진해서 우측으로 보이는 다리로 우회전하라는 거임. 광희는 니 여기 길 알아? 다리는 언제 봤어? 랬더니 남인이 옛날에 가족들이랑 와봤어 랬음. 우리는 오 그래? 야 그래도 다행이다 네가 길을 알다니. 광희는 남인 말대로 직진하다가 우회전해서 다리를 건넜음. 급 조성한 살벌한 분위기에 핸들을 잡고 있는 광인의 손은 덜덜 떨고 있었음. 광인에게 힘이 되고자 조수석에 앉은 나는 광인의 손을 살포시 잡아줬음. 광인은 바로 치워 라고 말해줬음. 무한하게 쓰리. 다리를 건너고 갓길에서 우리의 스타렉스는 잠시 시동을 껐음. 그러자 남인은 다 내려 여기서부터 걷자 랬음. 나랑 광희는 절대 안 내린다고 왜 내리냐고 항의했지만 대뜸 귀인이 그래 날도 어두운데 더 이상 차로 이동하지 말자 랬음. 대학 다니는 애랑 귀신 보는 애가 그러자니까 별거 없는 나랑 광인 따위는 바로 수긍했음. 근데 가다 보면 사람 사는 집이 있음? 남인. 계속 걸어가면 동네 나와. 무거운 짐들은 스타렉스에 남겨두고 들고 온 가방만 대충 가지고
우리는 남인 말대로 걸어 들어갔음. 한 20분 걸었나? 평소 수다 많던 광인도 조용하게 걸어 들어가는데 남인 말대로 옹기종기 통나무 집들이 나왔음. 광인은 그제서야 많이 참았던 수다를 터뜨렸음. 원체 말이 빠른 아이였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음. 귀인하고 남인이 약간 뒤쳐져 걷고 있어서 내가 얘들아 빨리 와! 여기 진짜 집 있어! 라고 소리 질렀음. 귀인이 알았다는 표시로 손을 흔들었음. 나랑 광인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슈퍼 딸린 통나무 집에 들어갔음. 슈퍼에는 손 가는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음. 사람이 사는 게 확실함. 심하게 기뻤음. 광인이 계세요? 저기요? 하고 목이 똥구멍 같은 소리로 사람을 불렀음. 내가 그렇게 해서 참도 잘 들리겠네 했지만 예상과 달리 안쪽에서 이쁘게 생긴 언니가 나왔음. 진짜 이쁘셨음. 원빈씨께서 강원도 출신이라던데 강원도가 수맥이 좋나? 그 이쁜 언니가 놀러 왔어요? 라고 웃으면서 물었음. 광인이 네 친구들끼리 놀러 왔는데요 길 잃어버려갖고요. 그 언니가 여기 길이 좀 헷갈리죠? 잃어버리는 분들 많아요 랬음. 언니 말에 광희는 야 거봐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우스댔음. 귀인과 남인이 슈퍼문을 딸랑거리고 들어왔음. 광인이 야 여기 원래 길 잃는 사람 많대 라고 또 자랑했음. 미안하지만 네 운전 실력은 중요한 게 아님. 우리가 언니 혹시 언니네 민박 같은 것도 하세요? 물어봤더니 이쁜 언니가 우리 집은 말고 좀 위로 더 올라가면 민박하는 데 있어요 랬음. 그 언니 더럽게 이쁜데 더럽게 상냥까지 함. 우린 이쁜 언니가 알려줘서 다행히 민박하는 집으로 가서 민박집 아줌마 아저씨랑 하호호호 반갑게 인사하고 드디어 방을 들어왔음. 그냥 방이었음. TV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 야밤. 근데 어차피 하루만 있다 내일 바로 다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었음. 아줌마가 침구랑 선풍기를 가져다 주셨음. 그리고 아줌마가 덧붙여 말해줬음. 저기 웬만하면 창문은 열지 마요. 두둔 왜요? 벌레 들어오니까. 네. 시골이라 그런가 너무 깜깜해지고 오래 차를 타서 그런지 너무 피곤했지만 고픈 배를 숨길 수 없었음. 주인 댁에서 버너랑 냄비를 빌려 이쁜 언니네에서 산 라면을 끓였음. 먹으면서 광인이 야 근데 니 여기 와봤다면서 니 알아보는 사람이 없냐? 라고 남인한테 물어봤음. 참 질문이 많은 아임. 근데 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남인은 신경질 내면서 모를 수 있지 라고 호랑이 승질을 내는 거임. 근데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했음. 남인은 대학 입학 전 페이스를 갈아엎은 여자였으니까. 성형했다고? 그렇게 여자 넷이서 라면 7봉지를 해치우고 디디 이게 더 무서움?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음. 다들 정말 많이 피곤했는지 코로 샹송을 부르면서 잠이 듦. 근데 나한테는 버릇이 하나 있음. 난 꼭 새벽마다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갔다 옴. 하루도 걸은 적이 없음. 그게 너무 귀찮아서 귀저귀 차고 잘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갱년기에 올 요실금을 위해 참고 살고 있음. 역시 그날도 깨버린 거임. 근데 이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존재하는 무서운 강원도 시골 아님? 기인한테 같이 가달래야지. 없음. 화장실 갔나? 그래서 옆에서 시끄럽게 자는 광인을 깨웠음. 광인 일어나봐. 깨우지마. 내가 야 니 또 오줌 쌌냐? 라니까 광인은 그제야 벌떡 일어났음. 광인은 21살까지 자다가 가끔 지도 그리는 나약한 근육 워먼이었음. 어차피 사람들은 넌지 모를 거야. 광인이 이불이 뽀송뽀송하단 걸 확인하고 니 뒤질래? 라고 내 목을 조르려고 했지만 가자 가! 라고 말해줬음. 이뽀. 그렇게 광인하고 나는 바깥에 그것도 한참 떨어진 곳 화장실로 갔음. 화장실을 대충 설명하면 시멘트 벽으로 돼서 흰색으로 페인트질만 대충 해놓은 남자 여자 칸 2개 있고 나프탈렌 냄새 지독한 주위에 자풀이나 있는 정말 열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음. 그래도 다행인 게 똥 푸는 건 아니고 의외로 물이 내려갔음. 가지마. 가면 네 오줌 싼다고 체육관 나오는 파란 바지 오빠한테 말할 거야. 광인이 날 버리고 절대 못 가게 밑밥을 깔고 바지를 내렸음. 내가 안 갔지? 하면 광인이 내가 또 갔어? 하면 광인이 아니. 그렇게 일을 보고 나왔는데 응? 저기서 귀인이 남인을 끌고 가는 게 보였음. 내가 귀인을 불렀지만 귀인, 남인 둘 다 못 듣고 그냥 가는 거임. 그래서 나랑 광인은 귀인과 남인을 쫓아가려는데 누가 내 옷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음. 님들아 나 잠이 안 와서 아침부터 썼는데 요번에는 한 편 다 쓸려있지만 아침밥이 날 부름. 그리고 나 오늘 하루 종일 할 거 없는데 이따 오후에 쓸 건떡지는 남겨놔야 하지 않음? 오전편은 여기까지. 그럼 난 밥 흡수하러 감. 김대리 나도 출근하고 싶다. 또 김대리 계속 나오네. 거의 이 정도면 엔딩 멘트인데 갑자기 왜 끌고 가지? 뭔 일일까? 궁금합니다. 뭘까?